481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서준이고 저는 승현입니다. 키워드 암기 기술, 시험 암기, 공부 암기, 책 정보 제목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 저자 이윤규 출판일 2023년 1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암기하는 법을 배워서 시험 공부를 대비하자. 책 소개 35만 수험생이 열광한 공부법 유튜버 이윤규 변호사가 알려준다.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진짜 쓸모있는 암기법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암기는 필수다. 합격을 위해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한 것을 제대로 기억해야 실제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은 26살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 현직 변호사이자 35만 명의 수험생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너 1. 공부법 유튜버인 이윤규 변호사가 책 한 권 통째로 기억할 수 있는 암기의 기술을 담은 책이다. 저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실제로 1만 페이지 분량의 책을 외웠던 경험 노하우뿐 아니라 암기와 관련한 교육학 및 뇌과학 등의 다양한 논문과 서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암기 방법을 담았다. 저자는 시험 공부에 통하는 암기법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뇌의 정보를 입력할 때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즉, 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여 빠르고 확실하게 시험 공부를 마칠 수 있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기억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일정 단위로 나누고 묶는 조직화, 외우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이미지화, 장기 기억을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정교화, 방대한 분량의 기억을 위해 해당 지식뿐 아니라 그 정보가 나오게 된 전체 맥락도 함께 기억하는 맥락화 등이다. 이 암기법들을 적절히 교차하고 버무려 활용하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다. 둘째, 암기는 크게 기억과 유지, 재현으로 나뉘며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재현을 늘 의식하며 공부해야 한다. 결국 시험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제출할 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다. 즉, 기억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제대로 끄집어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는 방법뿐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기 위한 전략도 다룬다. 또 암기법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 예시부터 기출문제 분석, 교재 읽기, 문제집 풀기 등 각 공부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 모든 암기법을 루틴처럼 시도할 수 있는 구조와 독서법까지 제시했다.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암기법을 자신의 공부에 적용, 시도해볼 수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천쪽이 넘는 책 내용을 대체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의욕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고민들이다. 공부를 좌우하는 것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지능, 노력, 재능, 생활환경 등.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공부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암기다. 내가 배우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는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암기를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험은 통상 3과목을 기본으로 과목당 300에서 500페이지의 책을 봐야 한다. 이렇듯 몇백, 몇천 페이지 분량의 지식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새로이 집어넣어야 그것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까먹지도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암기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다. 암기법은 공부에 앞서 따로 익혀야 하는 것이다. 어떤 과목이든 개념이나 전형적인 풀이법 자체를 외운 후에라야 문제에 대한 고민과 사고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의 기본은 암기라고 할 수 있다. 선행해야 할 작업들을 먼저 하지 않고서 단순히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택한 수단과 방법이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암기법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외워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외워야 효과적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노하우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책이나 영상 같은 것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수험생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쏟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해왔다. 아무런 이해 없이 공부 내용을 노래로 바꿔 외우거나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거나 혹은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등 암기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 여겨지는 방법을 마땅히 해야 하는 방법으로 잘못 알고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암기법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숫자나 포커카드 같은 것을 외우는 소위 기억력 스포츠 대회에 관한 것이 많아 공부에 적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대체로 개인 경험을 근거로 한 내용이 많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교육학과 뇌과학 그리고 실제 경험에 근거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암기법. 그런 이유로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암기법,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근거가 충분한 암기 전략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암기법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경험하고 효과를 봤던 내용들뿐 아니라 암기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논문들을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암기법은 교육학 이론 중 정보 처리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뇌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뇌과학 이론을 참고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고등학교 교재와 성인시험 교재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입수해 유형화하고자 시도했다. 책의 분량상 그 전부를 실을 수는 없었기에 대표적인 유형들을 추려서 예시로 들었다. 또 예시 선정 과정에서는 이 책의 바탕이 된 암기법 강의를 들은 약 800명의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사전 사후 피드백도 참고했다.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암기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시를 통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 누군가는 공부에 있어 암기가 중요한 것은 문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수학과 물리, 회계학 같은 과목이나 비문학 지문이 주어지는 시험에서는 암기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공부에 있어 암기는 과목이나 분야를 불문하고 기본이다. 수학은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한다면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해답의 논리적 구조를 익혀둔 상태가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회계나 물리학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되는 논리의 구조를 익혀야 응용이 가능해진다. 비문학류의 시험도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주어진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 수 없다. 유형별 접근법은 주어진 문제들을 유형별로 익히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체화하는 귀납을 통한 암기로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단시간 안에 지문의 요지를 암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 읽은 지문이 기억나지 않자 문제와 지문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그동안 명확히 의식하지 못했을 뿐 결국 암기가 공부의 시작과 끝이다. 과목에 따라 외울 대상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 문제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접근법과 그 내용이 되는 정보 자체를 기억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다름 아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지심리학의 연구와 암기법.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뇌 속에서 어떤 처리 과정에 따라 정보가 저장되고 망각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인지심리학이라고 한다. 그간 암기법에 관한 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인지심리학에 따라 뇌의 작동 원리와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밝힌 책이고, 둘째는 개인의 암기 노하우를 모아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암기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중 암기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은 저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다. 세계 기억력 챔피언십을 비롯한 각종 기억력 대회에서 수상한 이들은 주로 변환법 중심의 책을, 그런 수상 경력이 없더라도 공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들은 자신이 크게 효과를 본 방법들, 특히 기억 궁전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왔다. 이전 책들은 뇌의 작동 원리와 구체적인 암기법이 분리되어 있던 탓에 원리적인 접근이 쉽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책에 실린 예와 달라지는 경우 그 책에 실린 암기법을 써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인지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 분야에서는 변환법이나 기억 궁전법과 같은 것은 애초에 암기법이라고 따로 분류하여 기존의 연구 체계 속에서 이해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시스템 인풋과 컴프리헨서블 인풋, 맥락을 통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기술을 소개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더 넓게는 컴프리헨서블 인풋이라는 언어 공부 방법과도 연결된다. 흔히 영어를 공부할 때 구체적인 단어와 문법을 공부한 다음 독해, 듣기나 말하기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컴프리헨서블 인풋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곧바로 영어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는 그때그때 찾고 체크한다. 그러면서 전반적 맥락을 먼저 읽히고 그렇게 익힌 맥락을 바탕으로 지식 습득을 이끈다. 이 방법은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 처음부터 상위 단계의 공부를 한다는 즐거움을 주고, 이는 다시 언어 공부의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유도한다. 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단어, 문법 독해, 쓰기, 듣기, 말하기처럼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을 시스템 인풋이라고 부른다. 둘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언어학계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적어도 암기의 측면에서는 전자의 방식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에서 설명했다. 상황을 거듭 시연하며 외운다. 재현하기를 중점으로. 마지막 암기법은 바로 시연 암기법이다. 나중에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을 염두,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해서 미리 재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되뇌기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 집 주소를 외워야 할 때 또는 계좌번호를 외워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외우는가. 돌아서면 까먹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계속 떠올려 보거나 입으로 중얼중얼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사용되는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계속해서 시연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연 암기법이다. 이 시연법은 앞서 설명한 여러 암기법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기억 유지 방법을 전혀 고려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지식을 머리에 입력하는데 에너지와 노력이 가장 많이 든다. 그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외운 것이 쉽게 증발해버리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래도 시연을 통해 외우기만 한다면 적어도 그 기억이 잔존하는 동안에는 다른 암기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시연의 방식과 주기. 별다른 암기법을 알지 못한 채 시험 공부를 할 때 책을 반복해보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저 책을 반복해 읽어서 내용을 외우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암기 대상에 대한 고려 등이 아예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 역시도 큰 범주에서는 시연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시연은 주어진 활자를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도 당장 연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시연이 효과를 발휘하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암기법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까닭에 암기법을 안다면 시연의 방식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시연도 예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단어나 수학 공식처럼 외울 대상이 작은 단위를 지녔을 때다. 외울 대상이 적어 부담도 크게 없고 기본적인 단어나 공식은 어차피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 반복할 예정이므로 시연을 통해 외워도 큰 문제가 없다. 다음은 애초에 단기 기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특히 대학 등에서 서술형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기간에만 기억하기로 하고 정리 자료나 모범 답안 등을 외우는데 이때 시연 방식이 효과가 있다. 또 시험 공부 막바지에 이르면 다른 효율적인 암기법을 알고 있고 사용해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과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 외울 대상을 반복해서 보는 시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일시적인 기억을 위해서만 시연의 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그저 반복해서 보는 시연법을 많이 사용한다. 매우 빡빡한 학원 일정에 쫓기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뭔가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그때그때 외운 내용을 테스트해보면 또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억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리의 필요성. 일회성으로 외우는 경우를 제외하면 암기에서 정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트리거 흔적 남기기. 트리거 흔적 남기기는 기억을 펼쳐줄 트리거를 떠올리는 메모라고 할 수 있다.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첫째, 애써 암기하고 기억 설계까지 해두고는 그것을 정리하고 표시해두지 않아 다음에 같은 부분을 볼 때 처음부터 다시 암기하고 기억 설계하는 과정을 또 반복하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암기하면서 트리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면 이를 반드시 메모하거나 볼펜이나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두어야 한다. 그 암기 과정도 하나의 맥락이 되어 표시해둔 트리거를 보고 그 맥락이 떠오르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억을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표시한 트리거를 보고 기억을 작동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때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을 별도로 체크해둔다. 간단히 체크 표시를 해도 되지만 많이 쓰는 방식은 단어의 경우 앞뒤로 괄호를 표시해두는 것이다. 그러면 책을 읽다가 해당 부분이 나왔을 때 잠시 눈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작동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의 활용. 둘째, 암기할 양이 많을 때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암기 대상이 여러 개일 때는 각 대상을 어떤 순서로 암기하려 했는지에 따라 암기된 정도가 달라진다. 맨 처음에 암기한 것과 맨 마지막에 암기한 것이 떠올리기 더 쉽다. 이를 초두 효과, 최신 효과라고 한다.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는 한 번에 여러 대상을 외울 때뿐 아니라 여러 날에 거쳐 암기를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암기했다면 금요일에 암기한 내용이 가장 잘 떠오르는 시기다. 또한 외우려고 노력하는 동안 실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기보다는 작업 기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까먹는 경우가 바로 그것. 그래서 정말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작업 기억 속의 지식을 단 하나로 만들어주는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암기법의 종착지. 여러분들은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외우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단계가 복잡하고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효율 좋은 암기법이 상당한 양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정교화라는 사실이다. 이 방법이 자신의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상당한 양의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 합리적 추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암기할 때 기존 지식과의 연결관계, 논리 구조를 사고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손쉬운 암기법처럼 느껴지는 두문자나 변환법으로 암기 대상을 외우고 싶다는 유혹에 빠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험생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두문자와 변환의 방법을 택한다면 필연적으로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초래된다. 양이 적을 때는 그런 손쉬운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지식 체계는 그런 편법으로는 정복되지 않는다. 암기 프로세스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반드시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 암기를 시도했으나 머리에 남지 않은 경우에만 두문자나 변환법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암기법의 종착지는 언제나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논리 체계와 그 총합인 배경 지식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이윤규. 법학자, 유튜버. 법무법인 가림의 변호사이자 구독자 35만 명이 넘는 공부법 유튜브 드림스쿨 이윤규를 운영하고 있는 공부법 전문가. 첫 번째 책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는 10만 부 가까이 판매, 일본과 베트남으로도 수출되어 수험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다. 게임에 빠져 대학 4학년 때는 제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3시간만 자며 하루 16시간씩 공부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대학 재입학 후 1개월 반 만에 1차 합격, 7개월 만에 2차 합격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은 그가 총 1만 페이지 분량의 책을 외우고 9개월 준비로 단번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방법인 암기의 기술을 담은 책이다.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암기는 필수다. 합격을 위해 수험생들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실제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암기는 머리가 좋거나 재능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 생각한다. 이에 이윤규 변호사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면 암기를 잘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책 한 권을 통째로 사진처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암기를 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돌아서면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공시생, 단어와 공식, 원리를 자주 헷갈리는 중고생, 수학과 법학처럼 응용이 필요한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수험생, 제독 3회독 5회독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장수생, 읽은 책들을 잘 기억하고 싶은 성인이라면 당신의 공부를 원하는 성과와 합격으로 연결해주는 최고의 암기법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